안녕하세요. 마감전 작전타임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전 작전타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를 코치로 모시고 특징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그리고 간단한 고민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그동안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지표 발표가 되지 못했던 이 지표들이 베리스 굿으로 효과를 내면서 3일 연속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정부의 환율 안정 대응책 기대감이 실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오랜만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양시장 지금 2%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몇 일간 전강 후 약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후장 들어 음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오후장까지도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2차 전지, 원전, 바이오 대부분 섹터들이 다 올라주고 있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코치님과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시장이 그래도 좋아요. 오후장에도. 네. 어떤 작전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1조 5천억 정도 또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국내 증시 자체가 시작을 좀 강하게 하면은 또 오후장에 빼면서 어떻게 보면 참 지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그래서 오늘 전략은 버티기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버티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를 준비하면서 비중 조절 정도만 통해서 사실 변동성에서 이제 우리가 버티면서 다시 한번 이 국내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뭐 좀 단기 트레이딩을 너무나도 이제 종목을 바꿔가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종목에서 조금 진득히 기다리면서 좀 일부 비중 조절을 통해서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는 종목은 보유하면서 좀 버텨보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2차 상승 랠리를 준비하면서 우리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 믿고 우선은 오늘은 버텨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한유민 코치님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명지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국내 증시 실시간 현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양명지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전강 후약의 장세보다는 오늘 전강 후 강강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시라는 코트 위에서 활약한 종목 선수들의 움직임 저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시고요. 잠시 후 성공투자 코치님인 한유민 코치님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셧다운으로 발표되지 못했던 지표들이 나왔죠. 결과는 bad is good. 9월 소매 판매와 10월 PPI가 부진하게 나오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비둘기파 인사가 급부상하면서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모멘텀이 고조된 모습입니다. 또한 메타가 엔비디아 GPU 대신 알파벳의 TPU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알파벳의 성장으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자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환율 부담에도 국내 증시 역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정보다 더 높은 상승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면서 사자 협의체를 구성했죠. 오늘은 환율이 1,460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제보다는 다소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시장이 요즘 오후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6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해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08% 급등한 3,938선에서 지수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같은 흐름으로 전장보다 1.85% 오른 871선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인 반도체 투톱 먼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밀리고 있는데요. 구글 TPU와 관련된 업종 중 ISC 같은 일부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형 원전 건설에 8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뉴스에 오늘 원전 관련주가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특히 리튬 가격 반등세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LNF, LG화학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합니다.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소화하면서 석유화학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비만 치료제 임상 성공 가능성 소화하면서 특히 강한 모습입니다. 전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의 순매수세가 아주 거센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3,352억 원, 기관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조 5,48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흐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로 1,359억 원, 기관 1,01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 홀로 1,826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유민 코치님과 시황솔루션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코치님과 한번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코치님 지금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지수가 좋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또 원달러 환율이 안정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뭐 추세가 조금 하락 어제보다는 낫죠. 네, 이제 뭐 어제보다. 1,470원대를 넘나다 지금 60원대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어제장에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환율이 좀 가라앉은 모양새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AI 거품론도 있었고 이제 조정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AI 거품론보다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에 시장은 더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 자금의 유동성을 더 이제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제장에서 미증시의 이러한 또 연속 거래일 상승 요인이 사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시작됐던 만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장 이제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좀 아쉬운 네.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좀 어제 저녁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앞두고 좀 경계감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못 올랐던 부분까지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2월 이제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경우 26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요번에 12월에서 인하를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또 이제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 쪽의 인사가 연준 의장에 발탁될 되겠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26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이 시즌이 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내려올 수 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직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이제 오늘장에서 이제 PCE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연기가 됐어요. 네. 이제 12월 5일로 연기가 된 상황에서 이제 또 PCE 물가지수 이 지표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같이 이러한 강세장에서는 일부 좀 비중을 한 번에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 비중을 조금은 일부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그래도 변동성 장세에서 조금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12월 달 FOMC 때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 오늘 이렇게 강세장이 왔을 때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코치님과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코치님과 세워봤고요. 다음은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특징주 3가지가 있습니다. 양명지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작전 타임입니다. 지금 만나보는 이 종목들은 작전 타임이 반드시 필요한 선수들인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특징주 3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퓨처엠, 코미코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연 원전 건설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최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및 대형 원전 기자재 수주 관련 가시적 협업과 MOU를 잇따라 체결하면서 원전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의 SMR 도입 결정이 임박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인데요. SMR 수주 가능성에 날개를 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전략, 잠시 후 한유민 코치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비둘기파 인사가 급부상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모멘텀이 고조됐는데요. 또한 리튬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하고 있고 LNF, LG화학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리튬 가격이 반등하자 이를 둘러싼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유민 코치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 섹터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반도체 세정 코팅 전문 기업입니다.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와의 합병 시너지 기대감에 힘입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안타증권은 코미코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29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자회사 재고 조정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세정 코팅 수요 덕분인데요. 코미코 주가는 지난 10월 전고점 대비 60% 이상 급락하면서 단기적인 피로감을 겪었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미코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잠시 후 한유민 코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코치님, 한유민 코치님 모셔봤습니다. 코치님과 함께하는 작전타임 참여 방법 안내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48로 전화 주셔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코치님의 솔루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참여도 열려 있는데요. 샵 3989로 같은 내용 보내주시면 TV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3가지 알아보고 왔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코치님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원전 대장주로 지금 최근 상승 흐름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에만 한 450% 이상 가까이 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치님, 네. 이 종목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재 이 시간에도 한 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오. 사실상 뭐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 네. 섹터들이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이제 또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향이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중기적으로 박스권을 이렇게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난 박스권 여기 상단 부분을 터치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고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상단을 지지 라인으로 이제 딱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시작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뭐 담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 단기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 나오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78,000원 구간에서도 1차적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1차 접근했는데 만약에 내일장에서 다시 밀린다 하면은 여기 박스권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체크했던 라인이 72,000원인데 이 라인에서 뭐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이제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 세우셔도 되고, 근데 이제 바로 연속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주가는 아니다. 1차적으로 진입하기엔 괜찮은 주가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에서도 우리가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오늘 지금 뭐 대체적으로 사실 뭐 섹터들이 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원전하면 또 전력, 가스 관련주도 함께 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가스, 원전, LNG 관련주는? 좋죠. 이제 AI 네. 사실은 뭐 이제 이번 주에 뭐 구글하고 가장 큰 이슈가 엔비디아와 구글 이제 이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가총액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속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전 전력과 에너지라 생각해요. 당신들은 싸워라. 우리는 그냥 전력만 공급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쟁하라고 그냥 계속 투자를 해도 결국에는 전력 소비량은 증가할 거고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 섹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전력과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원전 섹터에서는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뭐 이제 밸류체인 생각해가지고 종목 분석하고 이렇게 투자하시기 어려우시면 네. 차라리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섹터를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탑픽 종목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네.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뭐 한국전력 뭐 하는 기업인지 다 아시겠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국전력이 이제 2023년에 좀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 이제 3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 AI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를 계속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은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도 좋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에서도 담아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주봉 차트로 이게 월봉 차트로 볼게요. 이게 한참 전에 이 종목이 이제 딱 보시면은 아직 신고가를 못 썼어요. 이제 63,700원 라인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장기간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난 거죠. 올해 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급등세가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보여주고 있지 않으시다 하시면은 좀 내 포트에 담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지금 실적 자체가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신고가였던 부기는 63,7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1차적으로 이제 잡으신 다음에 좀 접근하셔도 충분히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수혜주, 우리가 전력 관련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탑픽 종목 한국전력 주셨습니다. 이 한국전력에 대한 정확한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 탄력이 참 좋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수급이 쏠리면서 오랜만에 지금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이 그동안 배터리 소재 수요 둔화와 또 뭐 원가 상승, 재고 부담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정책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유독 이 2차 전지 속에서도 포스코 퓨처엠 돋보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랑 이제 최근에 ESS 저장 장치가 부각되면서 2차 네. 전지의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 소재 관련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이러한 규제들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안정적으로 이제 이러한 2차 전지 소재들까지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부각이 되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건 당연히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2차 전지 종목들 자체가 안 좋았었어요. 이제 최근 몇 년간 계속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취약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부채가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와 추후 지속된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이러한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더 좀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최근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AI 또 투자 확대 이 소식과
금리나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에서 사실 뭐 8%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하락이 깊었죠.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조정이 사실 깊었어요. 이제 신고가 여기 최근 신고가인 전고점 26만 원 터치하고 이제 20만 원까지 깨고 내려왔던 상황 속에서 오늘장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대 양봉은 추가적으로 상승 내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가는 상황이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이 종목을 담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좀 종목 하나 담아보고 싶다 네. 하시면 사실 오늘 장에서도 1차적으로 전 따라붙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도 우리가 최소 노조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의 포스코 퓨처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보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LG 엔솔이랑 삼성 SDI 그리고 이 LNF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한 요 4종목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 급등이 나와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오늘 포스코 퓨처엠 지금 오늘의 양봉이 의미 있는 양봉이니까 일단은 오늘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더해서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볼게요. 코미코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오늘 미코세라믹스와의 합병 소식이 있었죠. 이 기대감이 실리면서 지금 6%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으로 보면 최근 3분기 실적이 코치님 안 네. 좋게 나오면서 네. 좀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조금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에 이 코미코라는 회사가 네.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쪽 소재 소부장 쪽에서도 그렇게 고평가돼 있는 회사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코미코의 실적을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작년 동기 대비는 늘었는데 근데 이제 시장 기대치가 있는데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좀 못했죠. 미스가 났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코미코라는 회사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26년, 27년까지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코미코의 자회사인 미코세라믹스가 사실은 이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만약에 합병 소식까지 들린다면 당연히 이제 좀 더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제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깊었어요. 이제 뭐 최고점인 12만 8,500원을 터치하고 지금 뭐 8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까지 한 상황에서 오늘장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안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인 12만 8천 원 정도 목표가 잡고 지금도 바로 공략하셔도 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7%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만큼 조정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미코라는 회사는 삼성전자 또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에서 뭐 평택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좀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늘장이 뭐 7% 반등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적으로 오늘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미코 지금 1차적으로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전반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다. 그리고 혹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 뭐 소부장주들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감 전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좋은데요. 그래도 내 포트에는 아직도 수익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SK 하이닉스 60만 원에 5%거든요. 네, 그럼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손실 중이신데 최근에 혹시 매수하신 걸까요? 60만 원이면?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꽤 고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코치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SK하이닉스 5% 비중이시군요. 네. 예, 근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지금 딱 추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요번 주에 뭐 이제 구글이 뭐 TPU 얘기 나오고 사실상 뭐 엔비디아의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뭐 밸류체인인 SK하이닉스한테는 또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HBM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SK하이닉스가 이 뭐 HBM뿐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는 뭐 지금 그 이슈가 이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뭐 망가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러한 뉴스플로우에 사실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메리트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장에서 지금 좀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 좀 상승한 반면에 어제 오늘 좀 쉬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지금 양봉으로 전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오늘 장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지지 라인을 여기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종가나 지금 상황에서 비중 5%를 좀 늘려가시면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 수익권으로 전환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추가 매수했던 비중을 줄이면서 나머지 물량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SK하이닉스 오늘 추가 매수해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네, 있는 반갑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파미셀 15% 네, 18,780원에 샀거든요. 네. 그거 사고 나자마자 딱 밀려가지고 가슴이 덜컹거렸네. 오늘 반등이 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반등 조금 올라오는데 예, 저는 길게 안 보고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키는 편이라 가지고 네. 그래 이번에 반등 올 때 제 매수가까지 한번 와주란지 싶어갖고요. 그래갖고 네. 한번 보려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군요. 네네네. 네, 그럼 코치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TV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 파미스라는 기업이 제약바이오 쪽 줄기세포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 이 뭐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들의 이제 좀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좀 고점에서 사셔서 지금 뭐 좀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시긴 한데 비중이 좀 적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좀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비중이 15%신데 지금 또 비중을 또 30%까지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그러고 이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이 지금 좀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변동성에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좀 단가를 좀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을 저는 어느
라인으로 보냐면 한 15,000원 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변동성에 15,000원까지 밀린다 하면은 지금 비중이 좀 15%시면은 좀 되게 신중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제 한 15,000원까지 밀렸을 때를 생각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현재 비중으로 한번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고점에서 잡으신 건 맞으니까 매수가 근처를 넘어서서 플러스권이 되면은 그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다 팔라 한 번에 다 매도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또 거기서 다 팔았는데 더 오르면은 좀 포모 현상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전체적인 물량을 매수가가 넘어갔을 때 팔려 하지 마시고 매도도 나눠서 하셔라는 거야. 15% 비중이시니까 뭐 한 19,0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플러스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일부 한 뭐 7, 8% 비중 줄이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걸 기대하면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비중적으로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선생님, 예. 그저 올라가려고 하면은 기간이 뭐 한 달이나 이렇게 걸립니까? 아니요,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어제 장에서 미증시에서 이제 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2월 안에는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12월 이제 뭐 이번 주 지나면은 12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12월 한 10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12월 달에 바이오 섹터가 또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길지 않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은 좀 불안한 마음은 알겠는데 조금 지켜보시면은 반등이 나와서 여기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거예요. 19,000원까지는 갈 건데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도 바라볼 수 있지만 좀 비중은 일부 축소하고 다시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을 좀 올라갔을 때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상담 상세하게 해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파미셀 우선은 매수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12월 FOMC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산일전기고요. 매수가 16만 5천 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코치님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다고 하시는데 오늘 그래도 전력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 그래도 이분은 손실 중이시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산일전기 좋은 종목이죠.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력기기 섹터 중에서도 저는 제일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년 2026년까지는 저는 좀 목표가를 높게 보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사실상 뭐 목표가를 높게 잡는다 해도 사실 저는 한 19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고점에서 잡으신 건 맞다. 그래서 좀 단가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사실 산일전기가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13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최근에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라인이 13만 원 부근인데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지금 두 차례나 지지받는 모습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13만 원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장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16만 5천 원이시면 오늘 장에서 단가를 낮추면은 한 14만 원 중후반대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15만 원 정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이 20%이면 부담이 되니까 10% 정도는 다시 줄이고 10%를 가지고 한 26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산일전기 우선은 추가 매수를 권장해 주셨고요.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아래 하단 QR코드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유로핏이고요. 매수가 25,5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코치님 제가 지금 보니까 이분 손실 중이에요. 네. 그리고 25,500원에 매수하신 거면 꽤 최근에 네. 상당히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유로핏 네. 25,500원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같은데 사실상 지금
예, 지금 현재 이 유로핏 종목을 봤을 때는요, 지금 실적이 일단은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를 하는 회사여가지고 뭐 미래 전망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손실 구간에서 이제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내려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손실이 더 이제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 60일 이동평균선 라인이 19,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00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40%시니까 비중을 좀 많이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5%시구나. 그럼 15%시면은 6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하시면 15%에서 좀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손실을 보시더라도 축소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19,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손절 라인을 좀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매수가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저는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탄탄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 손실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손절 라인 한 19,000원 정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만약에 거기서 밀린다 하시면은 저는 이제 좀 비중을 많이 줄이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뉴로핏 우선은 손절 라인 19,000원대가 벗어나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아래 하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네, 네이버 그리고 매수가는 27만 2천 원에 40%입니다. 네, 그럼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뭐 오늘 내일 뭐 미팅들 서로 두나무하고 네이버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 결과가 좀 좋을 것 같으면 이게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료가? 네.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는 건지 제가 27만 2천 원에서 그 높은 값도 왔었는데 제가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목표가하고 앞으로 그 진행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손실 중이신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네. 네, 한번 코치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이버 들고 계신데 네네. 근데 이제 네이버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전망이고 우리 그 네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이잖아요. 주가가 안 네네. 가면은 좀 다른 종목은 가는데 내 종목만 왜 안 가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그렇게 네이버나 생각했습니다. 카카오 이 종목들이 사실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전망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고 계속 지지부진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아직 주도 섹터와 주도주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네네. 상황에서 지금 좀 비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 저기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가 예. 몇 달 전에 제가 안 가는 바람에 예, 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뭐 네이버를 예전에 해가지고 좀 이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뭐 매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네이버가 뭐 좋은 호재들도 있고 해서 뭐 충분히 매수가 지금 뭐 약손실 중이신데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뭐 네네. 최고가로 보면은 지금 29만 원 정도인데 29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한번 슈팅이 이제 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은 저는 네네.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주봉 차트로 보면은 이제 네이버의 역사적 신고가가 거의 한 50만 원 정도거든요. 예, 46만 5천 원인데 근데 이때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기다리시면 저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46만 5천 원까지 갈 거다라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만 판단해서 기다리시면 좀 지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매수가 이상에서 한 29만 원 정도 오면은 사실상 지금 비중이 40%시면 사실 뭐 밀리면은 비중 40%로 더 단가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대응하기가 힘든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좀 매수가 이상 오시면 한 20%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네네, 좀 알겠습니다. 그 투자 기간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네네. 그 줄여놓고 요즘에 좀 잘 가는 섹터들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이 종목을 뭐 저기 반도체로 바꿀도 좀 무리한 거예요,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요. 사실상 뭐 좋긴 한데 미래 전망이 뭐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이 돼야 되는데
뭐 네네. 네이버랑 카카오가 물론 우리나라에선 잘하는 기업들인데 사실상 뭐 미국 빅테크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러한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좀 갖추지 않았다고 네네.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지 주가 상승이 탄력을 받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두나무와 합병 소식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것도 지금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비중이 근데 못 가는 종목에 너무 많이 담고 있으면 포모 현상이 와요. 네네. 다른 종목들 막 10%씩 올라가는데 내 종목 오르면 2% 올라가고 뭐 빠지면 5% 빠지고 이러면은 사실상 투자하는데 상승장에서 조금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좀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도 좀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네. 네이버는 네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네네.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이버 지금 두나무 인수 합병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부족하신 분들도 똑같이 하단에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저희 종가 베팅 지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코치님이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 저는 원익홀딩스가 지금 가장 돋보여요. 보니까 네. 400%의 상승률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번 리뷰해볼까요? 이 원익홀딩스가 네. 수익률도 좋지만 또 속상할 때는 또 속상하고. 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한 45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저는 사실 이 원익홀딩스의 목표가를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홀딩을 말씀드리고 더 간다. 이렇게 이제 매도 타점을 안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한 30% 넘는 조정이 있었어요. 예, 단기간에 깊은 조정이 있어서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최근에 제가 또 TV 방송에서 지금 들어가도 된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또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또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좀 투자 경고 종목에도 지정돼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주가 관리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깊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최근 요번 주에 좀 한 그래도 한 20%, 10%, 한 절반 정도는 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급등 신호가 온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는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셔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 있어서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종목은 클로봇. 제가 로봇을 많이 공략했는데 이 로봇들이 요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요즘에 좀 춤을 못 추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로봇은 지금 좀 저점을 거의 다진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번 이제 좀 순환매 섹터에서 로봇도 한번 반등할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일단은 시장이 좋아졌는데 시장에서 일단 주도주였던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러한 전력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주도 섹터들이 오르고 나면 이러한 로봇 섹터에서도 또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성파워텍은 이제 사실 최고가 기준으로 한 57%가 갔었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한 20% 정도는 또 수익률을 까먹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또 보성파워텍도 3분기 실적도 좀 잘 나왔어요. 3분기 실적도 작년 동기 대비 좀 엄청나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잘 나오면서 매출과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눌려있는 상황은 당연히 매수 기회겠죠. 그래서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시점에서 담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담으실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많은데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수익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10월까지 강한 장세 속에서 이제 사실 또 이러한 TV 방송 시청하시다가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종목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러한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거면 이렇게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실 정말 변동성이 심한 장세라서 난이도가 정말 높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코치님은 뭐 400%, 50%, 60%의 상승률 보유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런 상승률 한번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코치님이 공략하신 종목 중에 보선 파워텍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 많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한 4분 남았거든요. 4분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종가 베팅 종목까지 모두 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이제 네. 종가 베팅 들어볼게요. 지금 네. 첫 번째 종목 보니까 신재생 관련주 들고 나오셨네요. 예. 제가 네. 좀 전에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그런 빅테크들이 경쟁하고 싸울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전력 에너지 쪽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수요 증가에 따른 이렇게 전력기기 섹터들이 이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름 있는 종목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친환경 신재생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가장 매출 발생이 높은 이제 것이 이 비상 발전기예요. 그래서 뭐 공장, 플랜트, 건축물 등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요즘에 이제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급성장하면서 이 비상 전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의 매출은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가스 발전 설비 구축 및 전후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연료 전지 발전소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실적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뭐 21년부터 올해까지만 봐도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4년 전과 비교해도 벌써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매출 증가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전망치는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이 좋고 순이익조차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새 정부가 친증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 PER이 한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장 종가 베팅으로 담아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 보시면요. 올해 이렇게 상승은 꾸준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신고가인 46,750원을 터치하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28,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오늘장에서 한 4% 상승해서 한 29,000원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지라인 터치하고 반등 신호가 왔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GNC 에너지 오늘 종가 베팅 선수로 투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가 베팅 종목은요. GNC 에너지입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대표 수혜주죠. 전력 섹터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은 아래 하단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 2분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종가 베팅 모두 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보니까 바이오 관련주 들고 오셨던데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 시간이 부탁드려요.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빨리 할게요. 뭐 바이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바이오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이제 펩타이드 공학과 약효 지속화 기술 기반의 바이오 기업이고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다수 제품 관련 지속형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속형 경구형 비만 치료제 개발 니즈가 높은 상황 속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일라이릴리와 이제 조금 기술 개발 이 계약건이 12월 7일 날 만기가 되는 상황에서 12월 7일 날 재계약이 이제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7일 전에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최근 바이오 섹터 흐름이 좋으니까 이렇게 급등 랠리를 펼치다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급락이 이제 악재가 있어서 나온 급락이 아니라 약간 좀 단기정에 20%나 급락하는 이런 의미 없는 급락이 나왔으면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 보고, 그리고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 전환하면서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장 종가 베팅으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50초 남았습니다. 빨리 여기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가 베팅 종목은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합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아래 하단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